네, 안녕하세요. 윌입니다.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다만, 지난번 이제 수요일 날 하락한 거에 대해서 만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 얘기는, 이제 하루는 올랐다, 하루는 내렸다 하지만 조금씩 제자리 걸음 하는데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이라고 제가 포스터에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계좌에 있는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죠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,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변동성을 이제 즐기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미 이제 매수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는 건 가능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인데, 그 중에서 좀 더 확실한 분야를 찾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석유 분야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되겠죠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오일 자체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. 어떤 회사를 하는지 이제 중요한데, 먼저 이제 이 오일 가격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. 이분이 이제 카트라는 분이시고, 그리고 CNBC에서 이제 차트 마스터라고 해서 통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트 마스터 같은 분이죠. 그래서 이 카터가 이제 with Texas tea leaves, 이걸 아마 이제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한다. 이걸 이제 텍사스의 차잎을 읽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시기에 2020년도부터 21년, 22년도 이제 이렇게 차트의 변하는 곡선을 봤더니 상방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상방 지지선을 오일이 치게 되면 한 15%, 이때 2020년도에는 15%, 21년도 상반기에는 19%, 지금 현재 2021년도 하반기에 26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, 상방으로. 이제 그런 걸 예상해 봤을 때 석유 가격이 오를 걸로 본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시 이제 이 카터 분 얘기하는 거 돌아와서 이제는 좀 전에 상방 지지선에서 이제 하방 지지선을 그렸죠. 그래서 하방 지지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언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영상 만든 것 중에 그 오미크론 그 예상하는 거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의 반응을 얘기할 때 오일 쪽에 관계된 분이 한 내년에 2022년도에는 한 90불 정도, 평균해서 한 90불 정도는 오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, 좋게 보는 분들은 100불도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치면 현재 한 60불대 중반 약간 넘어서 있는 상태죠. 지금 이제 차트 상으로는 이제 60불, 여기 65불 밑에 있지만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한 68불대, 69불대 가까이 가 있습니다만,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번에는 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그래서 상방, 그 다음에 하방,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중간선을 그었을 때 최소한 이 중간선 밑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카트의 그런 이제 크루드 오일 가격에 대한 예상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CNBC의 패널 중에 한 분입니다. 팀이라고, 이제 CNBC 보시는 분들은 낫이 이것일 겁니다. 이분이 이제 이 에너지에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분은 이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. 트레이드가 아니고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투자자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이 트렌드가 갈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게 아니고, 두 번째로는 석유 수요가 계속 오르긴 하는데
계속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석유 수요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석유 그 말은 이제 석유 가격이 또 이제 또 오르지만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 변동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. 꾸준히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하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뭐죠?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,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부드럽지 않은 것처럼 석유 소비도 부드럽지 않게 이제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세 가지 주식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팀에 이어서 다른 또 패널이 또 이 석유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, 팀이 추천한 이 세 가지 종목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엑슨모빌이고요. 두 번째 엑슨모빌은 심벌이 XOM이죠. 그 다음에 쉐브론입니다. CVH고, 그 다음에 슈런버그는 SLB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다 이제 석유, 가스 관련 회사들이고, 이제 차트 보시면은 하얀색이 엑슨모빌로 1년치를 보면은 이제 성적이 54%로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이제 엑슨모빌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. 근데 이제 1년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 이제 이 여름 때 54%좀 이렇게 났었는데, 그리고 나서 쭉 한 45%까지 내렸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54%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엑슨모빌 갖고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저 같은 분들이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난해 이때쯤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그냥 이렇게 60%에서 45%, 뭐 50%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행보하는 느낌이 드시겠지만,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체브론도 마찬가지지만 5%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슬럼버그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그런 배당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좀 저렴할 때 사 놓으면 이제 뭐 원가보다는 주가는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배당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슈런버그도 엑슨모빌처럼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아서 36% 수익률로 내려와 있습니다. 1년치로. 그에 비해서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엑슨모빌이나 슈런버그처럼 이제 호응을 좀 받지 못했는데,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밑에 깔리죠.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10월달 가까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다른 정보들 계속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쉐브론 쪽을 좀 더 이런 가격 메리트가 더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드본이라는 회사도 석유 회사로서 괜찮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 그 네 가지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커뮤니티, 제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포스트를 한 번씩 올리는데, 정보도 쉐어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 봄으로 해서, 포스트 하나를 봄으로 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나누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이제 금요일장 끝나고 나서 하나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 후에 이제 거래되는 내용 중에 요 한 세 가지인데, 뭐 관련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한 개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, 좋게 볼 것은 이제 SMAR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이제 장 시장 후에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17% 올랐습니다만, 이 OLLI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거죠. 다큐사인, DOCU하고는 많이 내렸습니다. 특히 이 다큐사인이 10%대가 아니고 28% 정도 내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. 자, 이것이 다큐사인의 이제 장후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미가 좀 안 좋아서, 차트상으로 따지면 기미가 안 좋아서 뭐 한 6개월 정도는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 한 한 달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편이지만, 아마 지금도 다큐 사인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상당한 충격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충격 받았을 때는 글쎄 뭐 사는지 파는지는 본인한테 달렸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
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날 보면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? 그때 오히려 파는 게 하루 참았다가 파는 게 오히려 같은 날 같이 이제 뭐죠? 비중 축소나 아니면 매도하는 플랜이라도 좀 더 제 경험상으로 나았다. 참고하시고 다큐 사인에 대해서 이제 이 AI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이제 다큐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길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이제 목요일 날 장 안에서는 233불 1.31% 올라서 마감했지만 장 후에 지금 마이너스 29% 하락해서 164불대의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. 그게 이제 계단처럼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그 다음에 안 좋다 그러면 너무 많이 팔고 좋다 그러면 너무 많이 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 다큐 사인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자, 아무튼 다큐 사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셔서 내일 보시면 시장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쪽 이제 이 석유 관련 쪽 이런 쪽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거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고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.